이 시장이 빨리 넣고 빨리 빠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중국 전체 이제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추석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제가 또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게 그쵸. 좀 역막살이겠는데, 네. 뭐 어디 갈 수가 없으니, 네. 이 집에서 이제 TV 보고, 네. 운동하시면 더 많이 먹고, 뭐 이렇게 네. 좀 그렇게 지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그러니까 뉴스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쪽에 또 무슨 네. 일이 없나. 근데 네. 좀 깜짝 놀랄 뉴스가 있더라고요. 면세 쪽에.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그게 사실 당장 한국 면세한테는 영향이 좀 없지 않을까요? 지금 한국 안 그래도 면세 쪽이 워낙 지금 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중국에서 이런 뉴스를 가지고 저희한테도 많은 이제 업계분들이 면세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많이 말씀주시는데 지금 면세 쪽이 결국 큰 지금 이슈가 알리바바와 맞아요. 듀프리. 네. 아니 이게 지금 연속되는 것 같아요. 한참 이제 6월 말, 뭐 7월 초에 하이난 면세 정책 때문에 또 국내 시장에서도 화들짝 놀랐다가 그렇죠. 근데 뭐 하이난은 사실 이제 중국의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면세 한도를 올려주고 정책적으로 좀 완화해주는 거라면은 한국 면세는 뭐 아시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국인 리셀러들, 다이보들 구매인데 네. 거기는 최종 소비자가 직접 사는 거고 우리는 다이보인데 가격 자체가 다른데 영향이 당장 직접적일까요? 일단 MG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MG가 뭐죠? 제가 MG가 뭔지 잘 몰라요. 네. MG가 설명 어떻게 되죠? MG가 메이저 게스트. 그쵸. 메가 게스트.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중국에서는 그동안 사실 한국을 통해서 이 따이고를 통해서 이제 면세 그 물품이 중국에 들어오는 한해 소비 과정이 너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중국 국내에서도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의 얼씨구나 지금 하이난의 정책도 많이 풀어주면서 따이고들이 꼭 굳이 해외를 안 가야 되는 구조를 만들고도 있게 하고 이제 또 이제 중국 국내의 이 정책을 조금 더 확장시키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알리바바는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 그룹인데 듀프리와의 이제 합작 소식이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그쪽 말고도 이미 그 전에 션전 그 면세점도 글로벌 지금 면세 그 그룹하고 이제 합작을 하고 있어갖고 중국 내에서는 이제 그 소비를 확산시키는 많은 방법 중에 이제 면세를 통한 이제 따이고나 일반 소비자의 소비를 좀 중국 국내로 좀 묶으려는 전략을 사실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외로 갔다 와야지 면세를 이렇게 하는 전략이 되는데 사실 또 저희가 우리가 반대로 제주도 간다고 그렇죠. 물건을 많이 살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한도를 중국은 이제 우리로 치면 제주도 가는데 그쵸. 해외 나가는 것만큼 물건 사게 해준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10만 이하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이게 한화로 한 1,7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많은 또 편법을 통해서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겠죠. 사실은 근데 이러면은 저는 이제 조금 더 그 현 업계에서 면세 쪽과 브랜드의 상을 본다면은 전체적인 뭐 주식 상황도 그렇고 면세 쪽에서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실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우선 또 제가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우선 뭐 10월 5일자에 나온 기사 내용만 좀 먼저 정리를 드리면 이제 스위스 그룹인 거죠. 듀프리 이제 면세점 기업이 뭐 전 세계 1등하는 규모로 알고 있고 뭐 2018년도 기준으로 면세 규모도 뭐 한화 기준으로 약 뭐 한 9조 원 뭐 정도 도달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이 듀프리가 49%,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51%를 합작을 해서 이제 제2V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는데 이제 듀프리 이제 알리바바가 여기에 이제 제3자 매점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듀프리의 지분을 9.9%를 99%를 보유를 하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합작을 함으로 인해서 듀프리와 알리바바가 중국 시장에서 어떤 장점, 어떤 이제 이점을 얻게 되는가를 좀 보게 되면은 이 듀프리라는 그룹이 이제 뭐 설립된 거는 뭐 1865년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면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1948년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위스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건 2005년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전 세계에 65개 국가에 뭐 한 2천여 개의 이제 매장이 있고요. 이 중에서 좀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이제 공항 면세점이 약 29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듀프리의 수익 구조가
매출 비중의 90%가 공항 면세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공항 면세점에서는 임차료라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마진이 거의 그냥 박해요.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에서 이제 수익성이 좋은데 네. 그걸 지금 이제 하이난이 가져가고 있는 구조고 이 부분이 이제 듀프리는 굉장히 이제 약간 우려가 됐던 거죠. 실제로 듀프리가 올해 코로나19를 겪게 되면서 지금 뭐 1분기까지는 매출액이 이제 뭐 한 반 이상 이제 위기였죠. 네, 상반기까지는 듀프리 매출액이 62% 감소했는데요. 지금 3분기에 와서는 이 부분이 거의 뭐 70에서 80% 이상의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이난 정책을 보면서 듀프리도 좀 이렇게 그 긴박함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랑 같이 이 업을 이제 합작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듀프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이제 면세점에 대한 밸류 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그다음에 이제 탑 명품 브랜드들과의 이제 뭔가 교섭력, 예, 그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하면은 또 온라인의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내수에 대한 온라인에서의 소비자 빅데이터 이 부분이 이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인데 이제 약간 당장에 이제 별로 위협적이진 않다. 왜냐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면세 사업에 있어서 이제 중국 국영 기업이죠. 중국 국영 기업이 면세 라이센스를 모두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8개 기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영 기업이 아닌 대표적인 민간 기업인 알리바바가 그것도 온라인에서 면세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또 이제 공항 위주의 면세업을 펼치고 있는 듀프리가 이제 이것도 시내에 이제 국영 기업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서 장기적인 어떤 숙제가 좀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이난을 통해 또 일어나고 있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세한도 1,700만 원 훨씬 넘어가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커머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한국 면세에 주는 직접적인 위협은 사실 당장은 없는 것 같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국영 기업들한테 센티먼트적으로 좀 위협적이지 않을까. 이게 오히려 또 중국 내수에서의 패권 바텀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지금 또 라이브 커머스 쭉 얘기하셨지만은 그 부분으로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장사 중에 대표적인 기업이 중국 국면이죠. 왜냐면 중국 국연하는 이제 6월달에 상용을 변경을 했는데요. 이 중국 국면의 실제 최근의 주가 추이도 보게 되면은 코로나19가 이제 확산됐던 1월부터 3월까지는 이 중국 중면의 이제 주가는 25% 하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이난 정책과 맞물리면서 4월부터 7월달까지는 주가가 262%가 급등을 무려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경절이 끝나고 이제 장이 열린 10월 9일자로 8% 급락을 합니다. 여기에는 지금 방금 이제 알리바바와 듀프리의 합작 투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그 4월부터 7월까지 이제 주가가 워낙에 이제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구간 이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 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알리바바가 국가에서 뭔가 정책적인 허가가 떨어지지 않을 거였으면은 이런 합작을 시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알리바바는 말만 민간 기업이지 중국 내 국영 기업에 마찬가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새로운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온라인적인 부분에서의 뭐 또 중국의 새로운 정책이나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게 저도 요즘에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있다 보면은 위챗 내에서 온라인 면세라는 시스템이 있나 봐요. 그래갖고 뭐 회원비를 뭐 한 200위안 이렇게 내면은 면세를 그냥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집으로 배송 오는 그 면세 가격을 살 수 있는 실제로 그 면세인지 뭐 해외도 안 나갔는데 그냥 되는 건가요?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그냥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이제 굳이 해외 가서 면세품을 사지 않아도 된다. 근데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국내 기업 면세 쪽이 조금 이제 타격은 아직 모르겠다. 저는 있을 수도 있다. 듀플이 아까 밸류체인으로 좋은 명품들을 중국에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가격이 면세가라면은 한국을 갈 필요가 없어지는. 항상 한국 면세하면은 좋은 가격 경쟁력으로 진품이라고 하는. 그쵸.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또 중국의 이제 다양한 이 SNS라든가 온라인 통해서 구매를 하다 보면은 정품에 대한 가품과 정품에 대한 그 개런티라고 해야 되나요? 확신을
최근에 가질 수 있는 거는 한국 면세가 아직까지는 좀 더 강하죠. 강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재밌는 소식 중에 하나가 네. 8월달, 9월달 되면서 한국 면세점의 매출 역신장률이 좀 약간 완화가 됐어요. 네.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는 사실 중국인 입국자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또 의외로 이제 이주를 격리하고도 그쵸. 이제 그 다이고들의 활동이 좀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고 네. 다시 또 이제 뭐 제3자 배송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사가겠다고 하는 이제 B2B의 거래자만 있으면은 한국 면세가 사실 이제 마진은 크게 못 남기지만 중국 쪽으로 이제 그 제3자 배송을 해주는 라이카고죠. 이제 그 그쵸. 시스템도 좀 발달을 하게 됐고 네. 그래서 9월 달에 실질적으로 이제 모 시내 면세점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로 매출액이 신장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딸고들이 네. 실제로 좀 격리를 하더라도 좀 들어와서 있으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범위나 이런 그 개수 카테고리들이 지금 면세 쪽에서는 많이 완화가 돼 있기 때문에 면세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딸고들이 와갖고 더 많은 양을 가져가야 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지금 면세가 그동안 힘들었던 거를 조금 이제 가격이나 정책을 많이 풀어주고 있다 보니까 딸고들은 더 거꾸로 좀 좋은 기회로 보시는 것 같고요. 2주 격리를 하더라도 와갖고 우리는 크게 한번 갖고 가면은 한 달 놀아도 된다. 참 그 주식시장에서의 주가 차트라는 게 참 되게 아이러니한 게 딱 국경절 한국은 추석을 이제 지나면서 이 알리바바와 뒤풀이의 합작 뉴스가 오히려 한국 면세는 그냥 주가에는 그냥 중립적인 반응이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 그 이제 주식에는 약간 이제 하락하는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해서 실질적인 펀더멘탈은 뭐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업황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을 좀 더디는 가운데 활발한 M&A, 합작 투자, 또 뭔가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원래 이제 특징이 기업들이 1, 2위끼리 같이 M&A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1위, 2위는 경쟁을 하고 독과점 때문에 또 안 되거든요. 근데 1, 2위 갑자기 합작해야 되는 여러 카테고리 많이 나왔어요. 특히 온라인 IT 쪽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중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그룹과 해외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과의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조금 더 어떤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린 돈이 되고 시장에 뭔가 확장할 수 있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국가 정책도 사실 그렇게 밀어주는 형태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실제로 듀프리는 원래 전 세계에서 이제 면세점에서는 이제 1위 기업이고 2위가 이제 한국의 롯데 그룹인데 이게 또 이제 물론 사드와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이 랭킹에 좀 변수가 있는데요. 이미 올해 상반기를 지나면서 중국 국영 기업이 중국 국영 면세점이죠. CDFG가 하이난 면세를 하고 있네요. 상반기 기준으로는 1위 이제 듀프리를 제치고 1위로 지금 역전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면세 쪽은 결국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시도나 정책 완화들이 좀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단계에 있고요. 물론 한국은 지금 이제 이번 주부터는 1.5단계 약간 이제 완화되는 면이 있고요. 중국은 사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경계가 좀 빠르게 좀 안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이제 7월 정도로 좀 확인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시점에 거의 오프라인의 모든 상점들은 코로나19 이전처럼 100% 다 이제 오픈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은 돌아오지가 않더라고요. 매출은 다 이제 온라인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가 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이게 향후에 이제 완치된다 하더라도 이 온택트 시대를 경험한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 향후에 다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중국에서는 이미 습관화된 것 같아요. 굳이 오프라인에 이제 매장을 갈 필요가 없었구나. 단순히 갈 필요가 없었구나가 아니고 온라인 쓰는 것이 나한테 유리하고 이득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아까 처음 우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이제 뭔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좀 어려워하시는 게 이 제품이 정품인가. 그리고 좀 뭐 불량 이슈나 이제 특히 이제 예전부터 식품이나 이런 안 좋은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는가.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한국엔 약간 이제 요즘에 항상 그 유튜버들 뭐 뒷광고부터 온라인에서의 광고나 이 판매에 대한 좀 이제 반감이 있으신데 중국은 그게 없던 이유가
유명한 왕홍들이 혹은 이제 연예인들이 혹은 이제 뭐 정치인들이 대표들이 내가 나와서 파는 제품이고 광고한 제품이면은 적어도 그 제품은 정품이겠지. 예. 그리고 저 제품은 문제가 없겠지. 그리고 저분이 파는 게 가장 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제품이겠지. 예. 이 믿음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광고 효과 이외에 워낙 뭐 제품이 많고 브랜드가 많은 입장에서 내 제품을 뭐 정보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의 이제 이름값을 믿고 네. 나는 정품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루트는 여기야 네. 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뭐 왕홍들이 굉장히 본인의 이제 카테고리에 맞게 제품을 잘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품을 쭉 늘어놓고 내가 이 파는 제품이 당장 뭐 한 15일, 30일 동안은 내가 제일 싸게 파는 제품이다. 사실 이건 브랜드랑 왕홍이 이미 협력을 이제 협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네. 100원짜리 제품을 원래 80원에 할인했었는데 왕홍 판매하는 동안은 50원에 주겠다. 근데 이 라이브 방송 동안 네, 딱 그 뭐 10분 동안, 1시간 동안. 근데 이 50원은 당분간은 뭐 한 달 동안은 누구한테도 팔 수 없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가 구매하고 싶은 제품이 있거나 그 브랜드가 있으면은 네.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홍 방송을 쭉 하면서 네. 내 사고 싶은 제품 언제 나오나. 나올 때 쿠폰이 나오거든요. 쿠폰을 막 받아갖고 구매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의 소비가 습관화됐고 네. 이런 이제 라이브를 하는 왕홍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저 왕홍을 잡아야지 네. 조금 뭔가 매출이나 이런 많은 트래픽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왕홍이 정말 지금 이제 원래도 그랬는데 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트래픽을 많이 몰아주는 왕홍만 해도 굉장히 큰 파워를 가졌었는데 이제 판매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 브랜드들이 저희가 왕홍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봐봐 요청드릴 때에는 그럼 왕홍들 리스트를 한번 쭉 가져오시면은 브랜드 차원에서 뭐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한번 고르겠다. 근데 지금 되게 역이죠. 브랜드의 정보를 쭉 보내놓으면 왕홍들이 이 중에서 뭐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골라볼게. 그리고 이제 이 왕홍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그때 무슨 브랜드 있다고 했는데 갖고 와봐. 근데 한국 브랜드가 우리 내부에서 뭔가 좀 오케이 나야지 갈 수 있어. 늦는군요. 그럼 다음날 왕홍이 그럼 너네는 끝났어. 지금 이게 굉장히 한국 브랜드는 조금 의사결정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대응이 조금 이제 오래 걸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 중국 내에서 줄 서 있거든요. 글로벌 브랜드 에스티로드가 줄 서 있어요. 가면은 맨날 그 리자치나 웨이야 신바 쪽 그 이제 뭐 보통 항저우나 상해 이런 쪽에 이제 사무실들이 있는데 거기 브랜드 담당자들은 그쪽에 이제 매칭하는 매니저들이랑 맨날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그걸 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SKU가 너무 많아갖고서는 잡다한 것보다 네. 약간 히어로 아이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약간 특화되고 딱 밀어줘야 되는 그 집중해야 되는 네. 카테고리가 되게 중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쵸.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롱테일이라 그래갖고서는 일단 오프라인에 들어갔을 때 매장에 갔을 때 매대에 쭉 깔려 있는 것들을 이제 직접 보고 그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체험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 내에서는 모든 그 한 가지 브랜드에 있는 모든 SKU를 다 설명하고 이제 판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히어로 아이템 중심으로 네. 좀 그쵸. 판매력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SKU가 너무 좀 광범위하기보다는 광범위하기보다는 압축해서 네. 집중적으로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왕홍 입장도 그런 것 같아요. 네. 왕홍 입장에서도 한 개 브랜드의 여러 제품을 다루다 보면은 네.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되게 좋은 것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네. 쟤네랑 붙어서 뭔가 하는구나라는 입장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개 제품을 잘 판매하면은 거꾸로 이 제품에 대한 인지도나 그때 행사 때 못 샀던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 티몰에 가던가 오프라인몰에 가는 거죠. 사실 오프라인에 가면은 이제 온라인에 팔지 않는 구성을 맞아요. 팔면서 같이 판매를 높여가야 그래서 되는. 그 브랜드랑 그 브랜드의 그 특정 아이템 때문에 네. 오프라인 매장 갔다가 그쵸. 거기서 이제 다양한 SKU를 그쵸. 경험하게 되는. 특정 아이템도 이제 온라인에서 100ml를 팔았으면은 네. 오프라인은 150ml를 팔면서 뭔가 변동을 두는 형태에서 이제 같이 올라가는 네. 좀 그런 게 이제 중국 내에서 많은 네. 로컬 글로벌 브랜드들이 쓸 수 있는 지금 방식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중국에서는 결국 지금 이런 왕홍들이 커머스하는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던 모종의 이유, 많은 이유들로 사람들이 더 쉽게 받아들이고 더 구매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루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브랜드들은 조금 더 한국 브랜드들은 조금 더 그 왕홍 커머스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마음을 뭐 여는 게 아니고 가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럴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왕홍과 어떤 시간에 어떤 제품이 판매하는 것에 따라서 판매량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 와홍을 연결시킬 수 있는 중간 에이전시나 네. 이런 쪽에서 사실 데이터 분석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KBT 브랜드들이 거기서 좀 오는 선택적인 좀 힘든 상황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제 좀 많이 말씀드리는 입장에서는 이 와홍들 단순히 협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좀 많은 그 최근 한 달, 뭐 90일 동안에 판매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좀 보기에 이런 와홍들과 정말 하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되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해서 사실 중국 항저우나 상하이 쪽이나 그쪽에 인력이 파견돼 있어야 됩니다. 가서 매일같이 비벼야 돼요. 갖고 매일 문을 두드리고 네, 우리 이 제품이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하면서 지금 거꾸로 그렇게 해도 지금 중국에선 와홍 한 회사에만 해도 오늘 하루 제품 샘플량이 300개 이상이 온다고 해요. 브랜드 이상이. 그럼 한국 회사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뭔가 좀 협업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언택트 시대의 적극성을 띄어서 오히려 다가가야 되겠군요. 지금은 우리가 예전처럼 이렇게 좀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워낙 또 중국에서는 단순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오바오 라이브나 쿠아이쇼 도인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중국의 트래픽이 몰리는 SNS 채널들에서 단 그 내부의 커머스 기능과 라이브 기능을 더 강화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와홍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 탑급 연예인 셀럽들도 다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뛰어들고 있고 또 이제 많은 형태의 뭐 소규모 와홍들과의 뭐 24시간 방송 형태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좀 브랜드에서도 좀 많은 것들을 같이 스터디하면서 우리는 어떤 걸 하는 게 좀 좋을까, 우리 강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뭐 어떤 게 있을까를 같이 좀 연구하셔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예전과 다른 거는 많은 마케팅에 대한 채널 중에서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쓰지 마시고요. SNS 채널 이제 보통 샤오홍슈, 도인, 쿠아이쇼로 대변되는 SNS 채널에서 이제 그 컨텐츠 시딩 혹은 라이브 커머스만 집중하시는 게 지금 가장 돈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마케팅이 되면은 오프라인은 알아서 딸려온다. 라고 지금 저희 중국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 따라가고 있잖아요.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가 이제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여전히 이제 글로벌 데이터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오프라인 위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여전히 이제 오프라인은 일단 물건이 입점에 있으면은 어쨌든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성장률을 둘째치고 매출액이 나오기 때문에 오프라인 대 온라인의 매출 비중이 2019년 말 기준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이제 65대 35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한 80대 20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오프라인은 그 중국 기준으로 65%가 대략 한 뭐 10개 가까운 채널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저는 이 부분을 한 5개 이내, 크게는 한 3개 정도로 압축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35%의 디지털 비중, 이게 지금 올해 상반기 넘어가면서는 중국에서는 이제 50 넘어가고 있는데요. 그냥 온라인 50이야, 35야 이게 아니라 그 온라인 안에서 그 디지털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가 또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2C, C2C의 온라인과 거기서 또 성장률이 2자릿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내에서의 이 채널별로 좀 더 이커머스 안에서의 세분화가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나요? 그냥 막연하게 이커머스 전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 안에서의 이제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들을 가져가야 되는 시기가 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어떤 횡보라든가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트렌드는 정말 하루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이렇게 강조하진 않았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좀 강조를 했지만 근데 올해는 굉장히 모든 게 라이브로 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결국 한국 브랜드들이 봤을 때 우리가 전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 들었던 내용들이 성공했는지를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 성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빨리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근데 그게 단순히 누구의 카더라가 아니고 사실 이제 중국에 조금만 저희가 뭐 찾아보면은 데이터가 많이 나옵니다. 알리바바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그 데이터를 많이 이제 전달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빨리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체 온라인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미 코스메틱은 훨씬 더 높아요. 온라인 쪽은 한국 브랜드 많이 넘어가고 있는 코스메틱 그리고 뭐 패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중국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식품 쪽이 혹은 가전까지도 많이 좀 라이브 커머스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카테고리도 마찬가지로 중국 라이브 커머스 와홍과 좀 같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것 같다. 그리고 코스메틱 그룹도
기존에 그냥 화장품 만드는 것보다 네. 좀 접목시켜갖고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요즘 많이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결국 면역력을 높이는 네. 비타민, 네. 뭐 유산균 이런 쪽에 한국에서 많이 넘어가시는데 좀 이런 쪽에 대한 많은 시도를 통해서 아직 중국에서 로컬에서 못 만드는 제품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트렌드 맞게 좀 쫓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홍이 굉장히 갑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제 현업에서 컨설팅을 하시다 보니까 한국의 화장품 및 뭐 소비재 기업들이 좀 이런 라이브 커머스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일지에 대해서 뭐 최근에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라든가 좀 아쉬움을 주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좀 말씀 주시면서 좀 마지막 당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한국에서 브랜드들과 만나서 중국향으로 이제 전략을 짜고 중국으로 제품들을 마케팅, 이제 같이 커머스까지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중국법인에서 이제 북경이랑 그 항주 법인에서 이 왕홍들과의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 그쪽에서 이제 액션을 중시하는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왕홍들은 저희한테 많은 시간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도 잘 안 주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뭐 하루 이틀 내에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요구를 하는 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 브랜드들이 아무래도 조금 결정하기까지의 많은 단계별 보고 체계도 있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아쉬운 경우들인데, 다만 뭐 대기업 브랜드들은 또 이제 중국 현지에 법인이 있는 우리 가장 큰 회사들은 현지에서는 대응이 빠르세요. 그 분위기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큰 왕들 잡아갖고 이제 라이브를 하시면서 판매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대기업 브랜드 내에서도 그냥 국내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브랜드 혹은 이제 중소기업 브랜드들은 이게 대응이 늦으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더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한 이해는 가요. 저 시장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고 이 체계도 모르겠고 저 왕홍도 내가 정말 이 돈을 쓸 수 있는 왕홍가에 대한 판단이 안 서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중간을 일을 하는 입장에서 저도 좀 충분히 아는 정보들과 데이터를 드려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고, 브랜드들은 이제 그 정보에 좀 더 촉각을 기울이신 다음에 최대한 빠르게 좀 결정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일단은 뭔가 써보고 배워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은 해서 시장을 알겠는데 내가 써볼 때 막판 좀 이렇게 멈칫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 기업에 좀 모습이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조금 이 중국의 지금 라이브 커머스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제 워낙 그 온라인에서의 이제 프로세스죠. 소비자들이 어떤 채널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고 어디서 이제 라이브를 보고 어디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는 것부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단순히 기업 내에서 이제 뭐 중국어를 하시는 직원분이 누구 찾아 소통하는 거나 에이전시를 통해 맡기기만 할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되게 효율이 떨어진다. 조금 더 많은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담당자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이제 화장품 기업이라고 하면 뭐 오너부터 최대주주부터 의사결정권 있는 모든 임원에 이르기까지 이 구조를 완벽하게 사실을 이해하고 계셔야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중국 시장에서 이제 돈 편하게 버는 시대는 지금 다 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중국 시장은 예전 같은 호사를 누리기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시고 대응하셔라. 저 역시도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대표님과 오늘 이제 대담을 하면서 지금 말씀 주신 전략들을 갖다가 잘 적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종식해서 내는 그런 시점에서 좀 저점에서 밀어야겠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많이 중국의 라이브 커머스 혹은 좀 트렌드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그런 정보들이 필요하시면은 뭐 저희 투웨이비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회사를 통해서 많이 스터디하시고 장업신문을 통해서 여기 뭐 좋은 정보들 대표님이나 많이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최대한 그 의견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좋은 데이터 있으면 꼭 장업신문 통해서 많은 이제 우리 회원사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이찐. 바이바이.